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024년 올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이 80억 명의 지구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선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또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하는지, 바람직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 2024년 세계 선거 일정 오늘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현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현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도 올해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좀 좋은 따뜻한 이런 평론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연초부터 좀 그렇게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평론가님, 우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아시아 지역부터 좀 어떤 선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예, 어제 방글라데시 총선이 끝났습니다. 예. 예, 벌써부터 선거가 있네요. 집권 아와이 연맹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건국 주역의 딸이에요. 지금 1990년대 한시 총리 지내고 2009년부터 다시 집권해서 지금까지 19년째 집권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의석이 299석 중 집권 여당 아와이 연맹이 216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나 총리가 4연임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게 하시나 정권의 탄압에 야권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제1야당이 선거 보이콧 속에 이 선거가 치러졌다는 거죠. 투표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곳곳에서 선거 폭력 사태 벌어졌고 열차 폭탄 테러 사건으로 4명이 숨진 등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월 7일 어제 방글라데시 총선이 끝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대만 선거입니다. 이게 총통, 부총통, 의회 입법위원 동시 선거가 1월 13일 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반중 성향의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부총리 당선이 된다면은 양안 갈등이 첨예화되고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11월 달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파키스탄 총선도 2월 8일 날 있고, 여기 여전히 정쟁이 불안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이 좀 볼만한데, 이게 2월 14일 날 있거든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아직도, 이번에 출마를 못하는데도, 여전히 8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이 기브란 라카부미 라카가 그 부통령으로 런닝메이트가 돼서 지금 출마를 해요. 지금 말이 많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대선이 2월 14일에 있다는 거. 인도 총선이 4월이나 5월에 있는데 나힌데라 모디 총리 집권 10년 해입니다. 이게 이거 중요하니까 나중에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그러니까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일당 독식 체제는 일본밖에 없어요.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지금 지지율이 10%대거든요. 어쩌면 3월 예산안이 처리가 되는 즉시 또는 9월 전에 사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문제는 유력 인사 다카이시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인데요. 이 사람이 아베 신조보다 더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시아 전역에서 선거가 굉장히 많았는데 세계 정세도 요동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은 유럽 선거 한번 볼까요? 예, 친러 국가 벨라루스의 총선과 지방선거가 2월 25일 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 자국의 선거가 미국과 달리 매우 공정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총선이 3월 10일 날 있는데 여기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가 부패 혐의로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을 3월 10일 날 치르기로 했어요. 자신은 이제 부패 혐의와 관계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승부수를 띄운 것 같고요. 근데 이 주목해야 될 게 러시아 대선과 우크라이나 대선입니다. 러시아 대선이 3월 15일에서 17일 날 열리고요. 우크라이나 대선 예정은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다시 출마한다라고 하고요. 거의 80% 지지율이라니까 다시 집권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엄령 발동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거가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연기되면 대통령 임기 연장이 됩니다. 어쨌든 예정은 3월 30일로 되어 있고 네. 영국 총선은 5월 이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리시 스낙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보수당이 제1야당 노동당에 엄청나게 뒤처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작년 초에 물가 상승률이 막 10% 이루고 막 기준금리가 5.25%까지 치솟는 등 굉장히 영국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토록 가난한 때가 없다 이런 푸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정권이 교체가 될 것 같아요. 노동당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럽 의회 선거가 6월 6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유럽 의회 선거인데 문제는 이쪽에 민족주의, 반이민, 외국 혐오 등 극우 정당이 굉장히 각국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 아이슬란드 대선 6월 1일, 벨기에 총선이 6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선거도 많고 또 각각 나라의 사정도 많고요. 자, 이번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북중 남미까지 한번 훑어볼까요? 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에 있습니다. 정말 신선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가 다시 한번 펼쳐질 텐데 이게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쩐지 막장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대선이 6월 2일 날 있는데요.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멕시코라고 하면 남성주의 마초 문화가 굉장히 지배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도 그렇고 야당 연합 후보 모두 여성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 같아요.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데 여권 신장에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 베네수엘라 대선이 10월에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경제난 속에 꿋꿋이 버티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또 출마합니다. 근데 야권 후보들의 출마를 금지시켰어요. 이 비판의 목소리가 이런 경우도 있군요. 높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자, 이번엔 중동, 아프리카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세네갈 대선이 2월 25일 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맨날 뭐 독재하고 뭐 쿠데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마키살 대통령이 원래 2012년과 19년 두 차례 대선 승리해서 3년임을 못하거든요. 근데 최근까지 자신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출마하겠다라고 했다가 이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러니까 세네갈 건국이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소 18명이 숨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마키살 대통령이 100길 들어서 포기하고 2월 25일 그대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 같고요. 이란 총선이 3월 1일 날 있는데 야당 후보 중 28% 이상 자격이 잃었다라고 하니까 많은 유권자가 투표 거부할 것 같아요. 보이콧할 것 같고요. 남아프리카 총선은 5월 이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장기 집권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해서 흑백인종 분리정책 아파르테이트를 철폐를 위해서 많이 싸웠던 아프리카 민족회의인데 문제는 이게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예. 사상 최악의 전력난, 높은 실업률, 빈부격차, 집권여당 ANC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제이콥 즈마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이 난 더 이상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지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국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르완다 대선과 총선이 7월 15일 날인데 여기도 장기 집권 때문에 이 점점 권력이 억압적으로 변해간다. 여기 폴 카가메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는데 뭐 정치 안정시키고 여성의 정치도 참여시키고 잘했는데 독재 조짐이 보인다. 역설적 독재자다. 뭐 이런 별명 붙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 알아봐야겠죠. 네. 그리고 기타 튀니지 대선 10월,
그리고 가나의 총선과 대선은 12월 7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이제 선거 일정을 쭉 잘 들어봤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선거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줄 것인가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 차원에서 대략 한 4개 정도의 선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예, 뭐니 해도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당선되면은 무려 86세까지 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미국 대다수 유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적수가 될 트럼프도 77세입니다.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하고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겁니다. 정책도 그렇고. 예.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지금 지구촌이 아마 뒤집혀질 것 같아요. 오로지 미국 이익만을 위해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전력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러시아 대선은 지금 푸틴이 출마하게 되면서 이론적으로 2036년까지 권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예.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80% 지지율이 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 것 같고요. 우호적인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과 영향력을 다투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인도 총선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쳤습니다. 인구로. 더군다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그 사이에 인도의 국력을 엄청나게 신장시켰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도 뭐 말은 많지만 예. 어쨌든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인도 아니겠냐. 우리나라는 인도와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20명의 유럽 의회 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는데 최근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 극우 정당들이 막 득세를 하면서 유럽 전체가 극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전반적인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이제 선거 그리고 4개 나라의 좀 선거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뭐 선거라는 게 지구 공동체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제대로 치러져야 되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까요? 예,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사실 선거가 진행되고 이런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열심히 투쟁하면서 그 문화를 만들었고요. 문제는 이 지구촌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바람에 전쟁도 일으키고요. 그로 인해서 뭐 약자들 또는 약소국들의 피해 겪는 경우가 많죠. 부디 올 2024년 자신의 권력 유지 때문에 전쟁 벌이는 사람 퇴출돼야 되고요.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그런 사람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지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문제 같은 경우 서로 힘을 합쳐야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바람직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